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뭉클함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클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의 개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철도 노선이었으며 당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철도망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인선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양식 교통수단이 도입된 사례였으며 한국의 근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비록 철도 건설 초기에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했으나 철도는 그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철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1914년에는 경의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경부선과 경의선은 한반도의 주요 대동맥 역할을 하며 일제강점기 내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경부선은 한국의 남북을 잇는 핵심적인 철도 노선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어 오늘날에도 한국 철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의선 역시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훗날 남북한 분단 이후에도 통일을 염두에 둔 중요한 노선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 철도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철도는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 한국이 관리하게 되었지만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철도 시설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경의선은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적 이동과 보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도 다리와 역사가 폭격을 당하고 철로는 파괴되었으며 많은 철도 차량이 전쟁의 여파로 손실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철도는 국가 재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철도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전쟁으로 파괴된 철도망을 복구하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철도는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도는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국 곳곳의 산업 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철도는 또 한 번의 혁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4월 1일 한국 최초의 고속철도 KTX가 개통되었습니다. KTX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약 3시간으로 단축하며 한국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KTX의 도입은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반 열차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었고 고속철도는 장거리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KTX는 이후 지속적인 노선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한국 교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고속철도의 도입 외에도 한국 철도는 지속적인 현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수도권 전철망의 확대, 도시철도의 확장 등으로 대중교통망이 발전하면서 철도는 더 많은 승객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철도 시스템을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차량의 품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도입된 ITX 청춘, SRT 등이 새로운 고속열차들은 승객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KTX와 함께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출퇴근 수요까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철도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열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열차로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둘기호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운행된 완행열차로 당시 많은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비둘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느린 속도로 전국을 연결하며 기차 여행의 낭만을 상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작은 마을과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둘기호는 많은 이들에게 첫 여행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좁은 좌석과 나무로 된 창틀, 그리고 차장 밖으로 펼쳐진 논밭의 풍경은 당시 기차 여행의 묘미였습니다. 무궁화호는 1984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열차입니다. 새마을호보다는 느리지만 비둘기호보다는 훨씬 빠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중장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궁화호는 특히 학생들과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수많은 추억의 장소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한국 철도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궁화호는 한국 철도의 핵심적인 열차로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는 196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한국 철도의 상징적 열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새마을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열차들보다 좌석 간 간격이 넓고 승차감이 우수하여 고속철도 KTX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고급 열차로 여겨졌습니다. 직장인들과 상류층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차 안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는 승객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세 열차는 각각의 시대에 맞는 특징과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인의 삶 속에서 기차 여행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둘기호의 소박한 낭만, 무궁화호의 친근한 편안함, 새마을호의 품격 있는 여행은 한국 철도 역사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철도는 물류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물자, 수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류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국내외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입 물류의 흐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철도 물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로 수송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고 대량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 물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 철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스마트해질 전망입니다. 철도 운영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열차의 실시간 위치 추적, 고장 예측 시스템, 자동화된 운행 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차량 내부에서도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와이파이, 전자기기 충전 시스템, 스마트 좌석 예약 시스템 등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철도 여행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철도도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도는 도로교통이나 항공교통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장하여 전 구간에서 무공해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를 철도 운영에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철도의 미래에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동북아시아 철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복원하여 남북한을 연결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구상은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 철도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열차는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도시 내에서는 자율주행 열차를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하이퍼루프와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도 철도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속에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교통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 간 이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차세대 기술은 한국 철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 철도는 지난 12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온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착취적 이용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과거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와 같은 열차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한국 철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디지털화, 친환경화, 남북 철도 연결과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며 한국 철도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한국 철도의 역사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철도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